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한 어머니가 거실의 불을 천천히 끄는 그 시간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아이들이 다 떠난 집,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찻잔 하나가 놓여 있고, 창밖에서는 멀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립니다. 어머니는 오늘 낮에 다 큰 자식이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를 떠올립니다. 엄마, 옛날에 진짜 어땠어? 다 말해줘. 그 말은 가볍게 지나간 것 같지만 어머니의 가슴 한구석에는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면 당신은 자식의 마음 안에서 끝까지 어머니로 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쪽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에 살며시 남겨주세요. 같은 밤, 같은 시간 위에서 함께 숨을 고르고 싶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특히 자기 배 속에서 키워낸 자식 앞에서는 어머니라는 사람은 종종 자기를 지킬 줄 모릅니다.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는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 아빠 만나기 전에 좋아한 사람은 없었어? 그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면 어머니는 마치 오래 닫혀 있던 상자를 열듯 그 안에 모든 것을 꺼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자기를 더 잘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압니다. 다 털어놓은 마음 뒤에 따라오는 것은 가까워짐이 아니라 묘한 거리감이라는 것을. 자식이 며칠 동안은 엄마 그동안 힘들었구나 하며 안아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이야기는 자식의 머릿속에서 다른 모양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식은 어머니를 측은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어떤 자식은 어머니를 한심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또 어떤 자식은 어느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의 예시하기를 농담처럼 흘립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웃는 척 했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이 유난히 멀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려는 풍경입니다. 어머니의 입은 사랑으로 열리지만 어머니의 자리는 침묵으로 지켜진다는 사실. 자식 앞에서 끝까지 말하지 않아야 하는 네 가지 과거가 있다는 사실. 그 네 가지를 가볍게 꺼낸 어머니들은 대개 늙어서 자식의 눈빛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고 깊이 후회합니다. 반대로 그 네 가지를 마지막까지 자기 안에 품고 살아간 어머니들은 몸이 약해지고 살림이 줄어도 자식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를 잃지 않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왜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캐물어도 어떻게 따뜻하면서도 단단하게 비껴설 수 있는지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비밀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라는 자리에는 자식에게도 다 보여주지 않아야 할 깊이가 있다는, 늦게야 알게 되는 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이 끝날 무렵 당신의 어깨가 지금보다 조금은 가벼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 앞에서 끝까지 말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과거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마음에 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자에게나 결혼 전에 흔들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시절, 편지 한 장을 받기 위해 우체통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던 시절, 끝내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랫동안 마음 한쪽이 비어 있었던 시절,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 것이고 어린 마음이 어린 마음을 알아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자식의 귀에 흘리는 순간 그것은 어머니의 청춘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속을 평생 떠도는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은 어머니에게서 자기의 뿌리를 봅니다. 그 뿌리가 흔들렸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식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빠를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었나? 내가 태어난 건 그래도 차선이었나? 자식은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명절날 가족이 모인 식탁 위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무심하게 한마디 던질 때 자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흔들림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다 큰 딸과 차를 마시던 어머니가 무심코 이런 말을 흘립니다. 사실은 너희 아빠 만나기 전에 엄마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인생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 그 순간 딸은 말없이 찻잔만 내려다봅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의 결혼 사진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멈칫합니다.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한 번씩 의심합니다. 어머니는 친구처럼 가까워지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였지만 딸의 마음 속에서 어머니는 어느새 한 명의 가여운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식은 어머니에게서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입으로는 엄마도 한 명의 여자잖아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가 흔들렸던 적 없는 사람,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단단한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식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옛 사랑의 이름을 흘리는 순간 자식의 마음 속에서 어머니의 자리는 아주 미세하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한번 작아진 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느 날 사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느 날 손자가 어렴풋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번 입 밖에 나간 옛사랑은 가족이라는 식탁 위를 천천히 떠돌면서 어머니의 청춘을 살아있는 추억이 아니라 누구나 들춰볼 수 있는 옛 이야기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깨달았을 때 어머니의 등은 조금 더 굽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내 안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 시절의 편지도 그때의 노래도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약속도 모두 내 가슴 안에 작은 서랍 안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자식이 캐물어도 어머니는 그저였게 웃으며 엄마 젊을 때 이야기는 별로 할 게 없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동시에 어머니라는 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무엇보다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의 청춘에도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두 번째 과거는 한때 굶주렸고 빚을 졌고 누군가에게 손을 벌렸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자존심을 매일 조금씩 깎아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쌀독 바닥을 긁어본 사람, 전기세 고지서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며칠을 버텨본 사람, 친정에 손을 벌리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이마를 댄 채 울어본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 시절의 이야기를 자식에게 자세히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엄마가 너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 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식의 마음에 닿을 때는 종종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안쓰러워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라서 사회에 나가고 자기 살림을 꾸리고 자기 자식을 키우게 되면 어머니의 그 이야기는 점점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어떤 자식은 어머니의 가난을 자기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어떤 자식은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이 너무 크다고 느끼며 숨이 막혀 합니다. 또 어떤 자식은 반대로 어머니의 그 시절이 너무 자세히 밝혀 있어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난이라는 단어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꺼낸 이야기였는데 자식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가 한 명의 어른이 아니라 평생 가난과 싸워 온 가여운 사람으로만 남아버립니다. 이 빚을 졌던 이야기, 누군가에게 손을 벌렸던 이야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촌이 농담처럼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때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돈 빌려갔던 거 기억나지?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잠깐 멈춥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받아 넘기지만 옆에 앉아있던 다 큰 아들의 얼굴은 천천히 굳어갑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그 시절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 일을 자기에게 너무 자세히 말해 주었던 어느 저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알지 않았다면 그 농담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었을 텐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 한쪽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약한 모습을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다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어머니가 한때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지, 누구의 문 앞에서 망설였는지, 어떤 모욕을 들으며 돈을 빌렸는지 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자식은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그 장면을 함께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어머니의 위험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자식의 의식에서는 아니지만 자식의 무의식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자식에게 빚 문서를 한 장씩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자식은 어머니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피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샘하지 않는 마음에서 자라는데 자꾸 샘을 들이미는 사이에서는 사랑이 자라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식의 발걸음이 어머니의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빚의 시절은 어머니 자신의 훈장으로 가슴 속에만 간직하면 됩니다. 자식이 캐물으면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지
하고 옅게 웃으며 한 발 비껴서면 됩니다. 그 짧은 한 문장 뒤에는 수많은 밤과 수많은 눈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내지 않아도 어머니의 사랑은 이미 자식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어떤 식으로든 압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자리에서 어머니의 위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빛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과거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시댁에서 받은 서러움 그리고 결혼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자주 흘리는 이야기입니다. 다 큰 자식과 부엌에 둘이 앉아 과일을 깎고 있을 때 명절이 끝나고 시댁에서 돌아온 저녁에 부부싸움이 있던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 섞인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엄마가 너희 아빠랑 살면서 진짜 별별 일을 다 겪었다. 할머니가 그때 엄마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엄마가 그때 결혼만 안 했어도 그 한마디는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만 자식의 마음 안에서는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는 그저 한 명의 남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절반쯤 만든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시댁은 그저 어머니가 시집간 집이 아닙니다. 자기 피의 절반이 흘러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면 자식은 자기 안에 절반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머니가 시댁을 욕하면 자식은 자기 핏줄의 절반을 미워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저 가슴이 답답해서 한마디 흘렸을 뿐인데 자식은 평생 짊어져야 할 짐 하나를 받아든 셈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다 큰아들이 자기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렀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니는 무심코 옛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희 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내가 너 낳고 누워있는데 미역국 한 그릇도 안 끓여 주셨다. 아들은 웃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화내지도 못합니다. 그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자기 아내가 잠든 옆에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가여운 것도 사실이고 할머니가 그리운 것도 사실인데 두 마음을 한꺼번에 가지고 사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상처는 부부의 것이지 자식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외로움을 자식에게 풀어놓는 순간 자식은 어머니의 상담자가 되고 어머니의 편이 되고 결국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야 하는 자리로 끌려 나옵니다. 자식이 한쪽 부모의 편에 서면 자식의 마음은 평생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꾸려도 그 기울어짐은 좀처럼 바로 서지 않습니다. 어떤 자식은 그래서 자기 결혼에서도 이상하게 비슷한 상처를 반복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처럼 살까봐 결혼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어머니의 한마디, 한숨이 자식의 인생 전체에 그늘을 들이우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에 대한 후회는 자식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말입니다. 엄마가 그때 결혼만 안 했어도 라는 말은 자식의 귀에는 엄마가 그때 너만 안 낳았어도로 들립니다. 어머니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지만 자식의 마음은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식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밝혀 어느 외로운 밤마다 한 번씩 콕콕 찌릅니다. 어머니가 늙어 병상에 누웠을 때 자식이 손을 잡고 있어도
그 가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자기가 환영받고 태어났는지 끝내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상처와 시댁의 서러움은 어머니가 자기 친구 한 명에게 혹은 자기 손안에 일기장 한 권에 풀어놓아야 할 이야기지 결코 자식의 마음에 부어넣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캐물어도 어머니는 그저 그때야 다들 그렇게 살았지 별일 아니었어 하고 조용히 웃으면 됩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수십 년의 한숨이 들어있지만 그것을 다 풀어내지 않음으로써 어머니는 자식에게 그늘 대신 햇볕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자리에서 자식은 자기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깊은 사랑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앞에서 끝까지 풀어놓지 말아야 할 네 번째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 어머니가 견뎌낸 굴욕과 차마 말 못한 희생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세 가지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자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느 학교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일, 자식의 등록금을 위해 어느 친척 집을 찾아가 2시간을 기다렸던 일, 자식이 아프던 해 일을 2개씩 했던 일, 누군가의 모진 말을 듣고도 자식 때문에 참았던 일, 그 모든 장면을 어머니는 어느 날 무심결에 혹은 서운한 마음에 자식 앞에 풀어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자식의 마음 안에서 사랑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변합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그 장면들을 함께 떠올리게 되고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어머니 앞에 서면 어딘가 숨이 막혀 합니다. 자식이 효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큰 사랑 앞에서는 오히려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그 희생의 무게가 자식의 어깨 위에 그대로 얹히는 순간 자식은 어머니의 집을 자기 안식처가 아니라 자기를 무겁게 만드는 자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해 명절 다음 날 다 큰 딸이 친정에 잠시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사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흘립니다. 엄마가 너 대학 보내려고 그때 외할머니한테 손 벌리고 큰이모한테까지 갔다 왔. 너는 모를 거야.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딸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응, 엄마 정말 고생했지 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무겁고 자기가 그동안 그 사랑에 비해 너무 작게 살아온 것 같아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가슴 한복판에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친정에 갈 때마다 어딘가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어머니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셈하지 않을 때 가장 잘하고 희생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깊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자식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이 살아가는 어느 길목에서 어느 새벽에 어느 아픈 순간에 자연스럽게 스며 나옵니다. 자식이 자기 아이를 키워보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혼자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 스스로 알아낸 사랑은 평생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풀려나온 희생은 따뜻함보다 무거움으로 자식의 가슴에 밝힙니다. 같은 사랑인데 누가 꺼내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한 그 굴욕의 장면들을 자식에게 풀어놓는 순간 자식의 마음 안에 작은 부끄러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서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 어머니가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그 순간이 자식의 머릿속에 그림처럼 남으면 자식은 어른이 된 후 그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어딘가 위축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어머니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며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식이 세상 앞에서 한 발짝 더 작아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 견뎌낸 그 모든 장면은 어머니의 가슴 가장 깊은 서랍에 넣어두면 됩니다. 자식이 어느 날 엄마, 그때 진짜 힘들었지 하고 물어와도 어머니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엄마는 그냥 엄마 할 일을 한 거야 라고 답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는 너무 짧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자식의 마음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희생은 빚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무게가 아니라 햇볕이 되어 자식의 인생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머니라는 자리에서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조용한 사랑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과거를 살펴보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자식인데,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인데 왜 다 알면 안 되는 걸까? 왜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조차 어머니는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을 끝까지 가려두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은 양으로 결정되지 않고 거리로 결정된다는 것을, 너무 멀면 차가워지고 너무 가까우면 답답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식과 어머니 사이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자식의 어머니의 모든 과거를 알게 되면 자식의 마음 안에서 어머니는 천천히 두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이고 또 한 사람은 옛사랑에 흔들렸던 여자,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여자, 남편을 원망했던 여자, 누군가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여자입니다. 자식은 그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무거운 일입니다. 어떤 자식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자리를 슬그머니 거두어 드립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를 한 명의 가여운 여자로 분류해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이 어머니를 대하는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어느 가족 모임이 끝난 늦은 밤, 자식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식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어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어깨는 더 좁아졌습니다. 그 순간 자식의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안쓰러움입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그 모든 옛 이야기들이 그 좁은 어깨 위에 한꺼번에 얹혀 보입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 앞에 다가가서 안아주지는 못합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어딘가 부담스럽고 어딘가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너무 많이 한 자식의 마음이 도착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우러러보는 사람을 사랑하지 자기가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에게 우러러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대단한 업적이나 화려한 인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다 들여다보지 못한 한 뼘의 깊이 어머니만이 알고 있는 어떤 침묵, 어머니의 표정 뒤에 남아있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같은 것이면 됩니다. 그 한 뼘의 깊이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만듭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존경할 수는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마음은 의외로 정직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약한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주면 자식의 마음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식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의식은 여전히 어머니를 존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무의식은 다릅니다. 무의식은 어머니가 보여준 모든 약한 장면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쌓인 무게만큼 어머니를 가볍게 대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는 자식, 어머니의 말을 자기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흘리는 자식, 어머니의 의견을 점점 듣지 않게 되는 자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의 작용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침묵은 자식에 대한 거리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사랑입니다. 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 가벼워지지 않고 자식의 무의식 안에서도 무게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자식의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한 번씩 어머니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자식을 따뜻하게 받쳐주게 됩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어머니로 남는다는 것은 자식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 안에서 결코 작아지지 않는 자리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지난 날을 캐물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가장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때로는 사랑도 있고, 때로는 걱정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몰랐던 가족의 역사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차갑게 밀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건 묻지 마라 하고 딱 잘라버리면 자식의 마음이 소원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자리가 너무 쉽게 드러나고 너무 쉽게 가벼워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필요한 것은 거절이 아니라 비껴섬입니다. 차갑지 않게 그러나 단단하게 상처 주지 않게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어른의 침묵입니다.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 좋아했던 사람 있었지. 그때 어머니는 당황해서 웃거나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젊을 때야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자리에 두는 게 좋아. 이 말은 닿는 말이지만 자식을 밀어내는 말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질문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문 앞에 조용히 서는 것입니다. 문을 쾅 닫는 것이 아니라 안쪽 방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우리 키울 때 진짜 힘들었지. 돈도 없고 빚도 많았지. 그때도 어머니는 자신의 고생을 증명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식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넘겨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때는 다들 쉽지 않았어. 그래도 너희가 잘 자라줘서 그걸로 됐다.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 안에는 자식을 빚진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깊은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희생을 장부처럼 펼쳐 보이지 않을 때 자식은 오히려 더 오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의 상처를 모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못한 적 많았지. 할머니가 엄마를 힘들게 했지. 이런 질문은 특히 위험합니다. 자식은 어머니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답을 들은 뒤에는 마음속에 두 개의 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집이나 어려운 시간이 있어. 그래도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이 말은 상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를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결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어머니가 비껴설 때 얼굴이 굳어 있으면 자식은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줄이면 자식은 더 이상 캐묻지 못합니다. 품이 있는 침묵은 말의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눈빛과 숨,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식이 다시 묻더라도 어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야. 엄마 마음속에 조용히 두고 싶은 일도 있어. 네가 몰라도 되는 슬픔은 엄마가 품고 가는 게 맞아. 이런 말들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깊이 아끼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그 침묵으로 자식에게 안전한 어머니의 모습을 남겨줍니다. 자식은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자기 삶에서 비슷한 고비를 지나며 그때 어머니의 짧은 대답을 다시 떠올릴 것입니다. 엄마가 왜 그때 다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때 비로소 자식은 어머니의 침묵이 차가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캐물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정하되 다 내어주지 말고 웃되 가벼워지지 말고 대답하되 끝까지 자기 안에 깊은 방 하나는 닫아 두십시오. 그 방이 있어야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로 남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은 이상하게 지난 날을 더 많이 떠올립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기억도 밤이 되면 문득 가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전 자신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사랑 때문에 흔들리던 젊은 얼굴, 가난 앞에서 이를 악물던 얼굴, 부부 사이의 서러움을 삼키던 얼굴, 자식을 위해 자존심을 접고 다시 일어서던 얼굴, 그 모든 얼굴이 다 어머니 자신입니다. 어느 하나 부끄러운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얼굴을 자식에게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은 끝까지 자기 안에 품고 갈 줄 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침묵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과거는 더 깊고 단단한 의미를 얻습니다.
말로 다 풀어버린 고통은 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이야기로 떠돌지만 말하지 않고 품은 고통은 한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자식이 모르는 어머니의 눈물, 자식이 모르는 어머니의 밤, 자식이 모르는 어머니의 선택들이 쌓여서 오늘의 어머니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내 고생을 몰라주나 하고 서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깊은 사랑은 반드시 즉시 알아봐 주지 않아도 됩니다. 늦게 알아도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랑은 늦게 알아야 더 오래 남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끝까지 존중하게 만드는 힘은 많은 설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하지 않은 자리에 남아있는 깊이에서 나옵니다. 어머니가 자기 과거를 모두 펼쳐 보이면 자식은 어머니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많이 이해한 탓에 어머니를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어떤 것은 조용히 품고 있으면 자식은 어머니를 다 알 수 없기에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모르는 한 뼘이 어머니의 dignity, 곧 품위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가장 단단한 태도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 앞에서 끝까지 말하지 않아야 할 네 가지 과거가 있었습니다. 첫째, 결혼 전 마음이 흔들렸던 옛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둘째, 가난과 빚 앞에서 무너졌던 시간입니다. 셋째,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받은 상처와 결혼에 대한 후회입니다. 넷째, 자식을 키우며 견뎌낸 굴욕과 희생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어머니의 삶을 이루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해서 모두 자식에게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실은 말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에 짐이 되고 어떤 진실은 침묵할 때 비로소 사랑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충분히 견뎠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자식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늦게 알아도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자식의 이해를 받아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머니가 살아온 시간 자체가 증거입니다. 어머니가 지켜낸 밥상, 어머니가 삼켜낸 눈물, 어머니가 끝내 무너지지 않고 걸어온 하루하루가 이미 충분한 답입니다. 마지막 밤의 평안은 여기에서 옵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깨달음. 내가 품고 간 침묵이 자식에게 거리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속에 어머니라는 깊은 자리를 남겨주었다는 깨달음. 이제 어머니는 조용히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아도 됩니다. 오늘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머니의 가슴 안에서 오래된 등불처럼 남아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춰줄 것입니다.